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핫한 동물을 꼽자면 아프리카 코끼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경이로운 크기와 높은 지능, 압도적인 힘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죠. 아프리카 코끼리는 지상에서 가장 큰 동물로 수컷은 어깨 높이 3.2m, 체중 6톤에 달하는 거구입니다. 6톤이라는 체중은 흰 코뿔소의 3배, 하마의 4배에 달하는 것이며 아프리카 최대의 맹수, 사자보다는 30배나 무거운 수치입니다. 덩치가 이렇다 보니 아프리카 코끼리는 움직임만으로도 사바나의 모든 동물들을 압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엄리한 쌍, 강력한 근육질의 코, 높은 지능까지 겸비한 진정한 동물의 왕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다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원초적인 궁금증이 불러온 토론거리가 새로이 등장했습니다. 녀석이 크다 한들 어디까지나 초식동물이니 분명 녀석을 잡아먹을 수 있는 육식동물도 있다는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현생 포식자 중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녀석을 단독으로 사냥할 만큼 강력한 동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멸종된 대형 포식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지구 역사상 최강의 포식자, 공룡이었죠.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온 아프리카 코끼리 영상이나 글을 보면 공룡 같다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코끼리가 날뛰는 장면을 보신, 특히 발전기 수컷을 보신 분들은 육식 공룡도 이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주장합니다. 그분들에 따르면 날뛰는 수컷 코끼리와 싸움이 성립하는 육식 공룡은 초대형 몇 종에 불과하다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육식 공룡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큰 육식 공룡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끼리 대 육식 공룡 토론은 결국 최종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위 댓글은 제가 직접 모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캡처한 것으로 아프리카 코끼리 대 티렉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위 댓글만 본다면 티렉스는 실제로는 코끼리보다도 작은 공룡, 중심도 못 잡는 느린 도마뱀 등으로 알려진 듯합니다. 티렉스는 분명 가장 유명한 공룡이지만 동시에 인터넷에 가장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진 공룡이기도 합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의 주 연령층인 20, 30대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1980년대 이전의 오래된 정보이기 때문으로 티렉스에 대한 최신 연구가 쏟아진 지금의 정보와는 과장 좀 못해 아예 다른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아보고 녀석과 아프리카 코끼리를 여러 방면에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티렉스는 현재까지 알려진 육식 공룡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동물입니다. 성체는 길이 11에서 12m에 무게 7에서 9톤이 나가는 거구였으며 골반 높이는 3.6m, 머리 높이는 4m를 훌쩍 넘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암컷이 3톤 부근, 수컷이 6톤 정도에 알려진 가장 큰 개체가 10.4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티렉스가 코끼리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고 무거운 동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코끼리가 더 크다 주장하시는 분들은 티렉스가 5에서 6톤으로 나오던 옛 서적을 보신 듯합니다. 두 동물의 크기를 좀 더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실루엣과 골격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로 비교하니 꼬리를 빼고 보더라도 티렉스가 코끼리보다 더 큰 동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멸종된 동물의 움직이는 속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 연구는 8에서 9톤 성체 기준 티렉스의 최대 속력 추정치에 시속 18에서 28km를 제한합니다. 코끼리보다는 다소 느리지만 그 덩치를 생각해보면 아주 느려 터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재밌게도 두 동물 모두 워낙 무거운 체중 때문에 모든 발이 땅에서 떨어진 달리기를 하기는 어려웠으며 최소한 한 발은 지면에 붙은 채 빠른 걸음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만 사족보행과 이족보행의 차이는 분명 존재했는데요. 코끼리는 네 다리로 움직여 밸런스가 좋고 제자리에서도 걸으면서도 방향 전환이 빠른 편입니다. 이는 사족보행의 이점으로 보통 이족보행 동물보다 방향 전환, 균형 잡기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티렉스의 균형과 방향 전환에 대한 현대의 연구는 생각보다 다른 결과를 제안합니다. 고생물학자 에릭 스나이블리 교수에 따르면 티렉스는 방향 전환에서도 균형 잡기에서도 탁월했다 합니다. 엄청난 힘을 내는 골반을 가진 티렉스는 비슷한 크기 다른 육식 공룡보다 방향 전환이 2배나 빨랐습니다.
8톤이 넘는 몸을 다리 하나로 지탱하고 몸을 회전시키는 모습을 통해 녀석의 균형 감각과 근력이 상상을 초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하는 데 있어 육식 공룡의 긴 꼬리는 이론상 방해 요소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회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 합니다. 정온 동물이고 포유류인 코끼리의 근력이 변온 동물이고 파충류인 티렉스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하다. 고양이과 맹수들이 냉혈 동물의 대표격인 악어를 잡는 것을 보면 위주장이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티렉스와 같은 수강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충류와는 달랐습니다. 수강류들의 신진대사율 및 정온 여부를 조사한 연구에서 티렉스의 대사율은 현생 포유류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학자들은 티렉스가 8톤에 달하던 몸을 두 다리로 버티며 멀쩡하게 성큼성큼 걸어 다녔던 동물인 만큼 악어나 뱀과 같은 기어다니는 파충류보다 근육량이 훨씬 많아 뿜어져 나오는 출력 자체가 달랐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형 포유류와 수강류의 근력을 비교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동물 중 누가 우위였다 말하긴 어렵다 하네요. 대신 이들의 행동을 다룬 연구를 통해 그 엄청난 힘을 간접적으로나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뿔소나 하마를 힘으로 넘어뜨리고 거대한 지프차를 반쯤 들거나 물소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티렉스 역시 코끼리보다 크고 무거운 트리케라톱스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자랑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티렉스와 코끼리 두 동물 모두 엄청난 근력과 덩치에 비해 뛰어난 방향 전환 능력을 자랑한다 볼 수 있습니다. 코끼리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코와 상아는 분명 모두가 인정하는 훌륭한 무기이자 방어구입니다. 근육질의 코는 1톤이 넘는 암컷 하마를 굴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며 2m에 30kg까지 나가는 상아는 코뿔소의 가죽도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체급입니다. 다른 현생동물과 그를 달리하는 덩치에서 나오는 힘과 방어력이 이들의 가장 큰 무기이자 방어구라 할 수 있죠. 코끼리와 마찬가지로 티렉스의 가장 큰 무기도 덩치였습니다. 물론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다른 무기도 가지고 있었죠. 티렉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거대한 머리와 엄청난 무는 힘이 좋은 예시입니다. 티렉스의 두개골은 모든 육식 공룡 가운데 가장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길이는 1.4에서 1.5m, 두개골 폭도 0.7에서 0.9m에 달할 정도로 컸죠. 사람을 한 입에 삼킬 정도로 큰 입에는 단단히 고정된 이빨이 있었으며 단면이 띠 모양인데다 톱날이 있어 쉽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티렉스는 지구의 모든 육상 동물 가운데 가장 무는 힘이 강했는데 안쪽 턱의 무는 힘이 48,000N, 즉 5톤의 무게로 누르는 것과 맞먹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동물 모두 거대한 덩치에서 나오는 괴력과 방어력이 있으며 코끼리는 강력한 코와 상아, 티렉스는 강력한 머리와 턱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인간 다음으로 영리한 동물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무척 복잡하고 사회적인 고등 동물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다루고 자신들만의 복잡한 언어가 있으며 많은 수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생활할 정도로 이들의 지능은 높습니다. 또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빗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며 이들의 개보다 뛰어난 후각 역시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의 가장 놀라운 점은 뛰어난 지능을 바탕으로 수십 마리 단위의 복잡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티렉스 역시 일반적인 공룡과 비교하면 매우 지능이 높았습니다. 물론 인간 바로 아래로 추정되는 코끼리에 비하면 부족했지만 까마귀, 까치, 트로오돈 유 등 일부를 제외하면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있어도 코끼리와 같이 복잡한 언어 체계와 사고를 갖진 못했을 겁니다. 코끼리의 청력과 후각이 매우 뛰어난 것과 비슷하게 이들은 모든 육식 공룡 가운데 최고 수준인 시력과 후각을 지녔습니다. 티렉스는 사람처럼 난구가 정면을 향해 있어 입체 시야를 지녔는데 영화에 나온 것과 달리 사람보다 시력이 11배나 뛰어났습니다. 티렉스의 후각은 분명 멀리 있는 코끼리를 찾기 충분하지만 코끼리 역시 피냄새가 진동하는 포식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겁니다. 즉, 두 동물은 멀리서부터 서로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아프리카 코끼리. 영상에서 비교하는 두 동물은 완전히 다른 동물입니다. 한쪽은 육식 동물이고 다른 한쪽은 초식 동물이죠. 따라서 티렉스와 코끼리는 그 행동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끼리가 만난 가장 큰 포식자는 자신보다 30배나 작은 사자입니다.
녀석에게는 자신보다 큰 포식자라는 데이터가 없죠. 영리한 코끼리라면 생전 처음 보는 초대형 포식자. 자신보다 2톤이나 무거운 트렉스를 보고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위 댓글처럼 용감히 달려들어 몸통 박치기로 상대를 넘어뜨린 뒤 연약한 복부를 상하로 찔러 죽일까요? 아니면 자신보다 큰 포식자를 보고 공포를 느껴 도망가거나 안전하게 무리 단위로 쫓아내는 등의 행동을 보일지도요. 그렇다면 티렉스가 코끼리를 본다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녀석의 경우는 코끼리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티렉스는 코끼리보다 크거나 최소 비슷한 덩치를 지닌 대형 초식 공룡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했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한 쌍의 크고 날카로운 뿔을 가진 동물로 긴 상아를 가진 코끼리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즉, 코끼리와 비슷한 동물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굶주린 티렉스가 무리에서 떨어진 코끼리를 발견했고 서로 물러나지 않아 가까운 거리가 됐다면 티렉스는 코끼리가 달려들어 자신을 넘어뜨리고 엄니로 복부나 목을 찔러 죽이게 넣을 것인지, 아니면 트리케라톱스를 상대할 때처럼 먼저 달려들어 코끼리를 넘어뜨리고 뼈를 부술지 선택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두 동물이 만날 수 없으니 어떤 행동을 보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티렉스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녀석과 코끼리, 두 멋진 거구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봤습니다. 고생물의 신체를 재추정하는 더 나은 방법의 등장, 최신 기술을 통한 분석, 화석 데이터의 누적 등은 티렉스를 20년 전 알려졌던 느림보 도마뱀이 아닌 엄청난 힘을 가진 정온동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포식자에 대한 악마로 무려 현생동물인 아프리카 코끼리가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멋진 동물이 중생대의 공룡만큼이나 경이로운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녀석들은 분명 우리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동물 중 하나일 겁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를 떠나 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멋진 동물들의 매력에 푹 빠지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